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장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움직임은 같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자면 일단 중소형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이제 대형주 자체의 큰 움직임보다는 중소형주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착한 백 선생과 함께 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종목과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종목 상담도 또 길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의뢰하실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슈프리마 HQ가 26%대의 수익률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이 29%입니다. 유니온이 34%, 우리조명이 37%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진성TC도 역시나 37.85%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 67.4%의 수익률이고요. 메가MD가 74.18% 수익률, 그리고 NI스틸이 78.37%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배철강 같은 경우는 84.52%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PN풍년 여전히 100% 넘는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05.43%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수익률이 조금 낮아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수익률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잘 고르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 오늘 또 백 선생이 쏙쏙 골라왔다고 하니까요. 백 선생과 함께 관련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죠.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 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백 선생님 준비되어 있고요. 백 선생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크게 밀리면서 아마 공매도의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양시장 모두 개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 쪽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는데요. 옵션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시장 양쪽에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향은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일단 상승인지 하락인지 탐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에 유의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오늘 날짜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선물 쪽은 당연히 상승 베팅을 하고요. 옵션 쪽에서는 하락을 베팅하는 등 시장의 방향을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종목 선정과 전략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좋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노란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이제 종목 소개해드린 이후에 종목 상담 조금 더 길게 이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을 해보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종목들 리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흐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리뷰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백산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가져와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6.6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 어제 같은 시장 코스피는 21포인트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2%가 넘는 약세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 와중에서도 6%가 넘는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성과였는데요. 이 종목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주식을 사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업은 스포츠 신발의 합성 피혁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땡과 아디다땡과 같은 회사의 합성 피혁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현대 기아차양 자동차에도 합성 피혁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포츠 신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외형 성장이 더해져서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굉장히 높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에 빅베스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재무적으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게 바로 이 종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제가 어제였죠. 어제 한 부분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부분 말한 게 있는데 바로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분명히 올라와 있는 부분 차트로 제가 보여줬을 텐데요. 의류 업체를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본다면 당연히 스포츠 신발 이 업종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어제 약세장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 대부분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이슈나 뉴스가 나오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상승 이후로 캔들이 21선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21선을 뚫고 올라와 준다면 강한 추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2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금요일날 매수 타점을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백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전문가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실적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4월 29일 날 추천을 드리고 단 이틀 만에 한 5.54%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포인트를 일단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1인 미디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서버 투자 비용 외에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따로 이 회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광고까지 시작을 하면서 기존 후원으로의 생기는 매출과 더불어 광고의 매출까지 생기면서 실적의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게 올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요일 날 나왔는데요.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6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37%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증권사 컨센서스의 매출은 약 7%,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8%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아프리카 TV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익 전망치까지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분명 2분기부터는 실적 장세가 올 거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실적 장세에 어울리는 게 바로 이 아프리카 TV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코스닥 150 종목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공매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만큼 올해의 성장성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1선을 강한 지지 라인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지금 타이밍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1선이 깨지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력 있다고 판단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종목 아프리카 TV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4월 6일 날 가져온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의 경우에 4월 6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MCU를 만드는 팹리스 회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MCU라고 하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두뇌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팹리스는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말한다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MCU 제조 회사로 가전 쪽에서는 세계 4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MCU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아직 1분기의 실적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실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가전제품에서 성과가 좋았던 거기 때문에 가전 쪽 MCU에서 강자인 이 회사 어버브 반도체가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한 2주 뒤에 강한 상승과 함께 38.4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고 가져왔는데요. 현재도 16.67%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정이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21선 라인이 주요 라인으로 지지하고 있는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신규로 진입을 하고 계시면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5,500원 라인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2타점과 3타점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은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오늘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21선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1선이 살짝 깨지고 나왔을 때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라인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확인한 셈이 되기 때문에 2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오늘도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리뷰해 드릴 종목은 바로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4월 2일 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의 추천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실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그 실적의 호전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의류 소매 매출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이 업체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목도 1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자산 재평가인데요. 이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 가치가 1234억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최근에 재평가를 한번 받았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3,645억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적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 회사의 자산 총액의 거의 33.9%나 차지하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에서는 주가 상승에서는 좀 힘을 못 받은 경우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재무가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재무적인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시적으로 한번 하락한 적이 있긴 하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는 이 종목 역시도 21선이 주요 지지 라인이고 반등하는 구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9.02%의 수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재료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1선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엘 패션과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21선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종목의 수익률은 앵커님이 앞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와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작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분히 재매수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러한 종목들까지 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전략 세울 만한 종목들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종목 상담도 이어갈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종목들 바로바로 올려주고 있으신데요. 최근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시죠. 그런 종목들 모두 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하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렌탈 업체입니다. 네. 작년 국내 렌탈 업계 시장 규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4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차지합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생활, 환경, 가전 그리고 렌탈 업체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 1위의 렌탈 사업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들보다는 최근에 성장률이 조금 작은데 그 이유는 이 업체가 1위고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2%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탈 사업 초기에는 B2B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세는 B2C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제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로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입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1인 가구는 현재 저희 가구 중에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주 나이대가 20대와 30대인데요. 이 20대와 30대의 소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체험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소유하고 싶진 않은데 그 제품은 한번 써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비 트렌드를 가진 게 바로 20대와 30대니까 당연히 렌탈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 20대와 30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렌탈 사업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는 렌탈 업체 중에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렌탈 업체의 성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1인 가구는 당연히 2인 가구, 3인 가구보다 소득이 좀 적습니다.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렌탈의 금액면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1인 가구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는 렌탈 사업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에 렌탈 품목이 무한한 확장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처음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정수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렌탈하는 품목을 좀 아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요즘은 렌탈 안 되는 게 없어요. 정수기 되죠, 매트리스 되죠. 거기다가 네, 그 공기청정기 네. 그리고 이제 안마 의자. 네.
맞습니다. 뭐 별게 다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안 해주신 것 중에 비데도 있고요, 명품 의류도 있고, 반려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용품까지 현재는 렌탈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렌탈 품목이 무한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품목의 성장은 당연히 렌탈 사업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성을 더 가지고 렌탈 사업은 더 빠르게 올라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렌탈 업체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까지 확보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 렌탈 업체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한 내수 경쟁이 생겨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회사 1위인 업체긴 하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해외 시장의 개척이라는 새로운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수에서도 성장은 있습니다. 내수에서도 성장은 있지만 렌탈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의 성장력은 엄청난 것을 이 회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 지금 렌탈 업체가 시작하는 그런 나라에 진출을 해서 그 부분의 해외 매출을 이 회사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 관리 계정인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30%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치는 매출로 변환이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약 7%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해외 성장을 보자면 현재 30%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미래를 본다면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3조 2,374억으로요. 약 7.24%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064억으로 32.33%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4,047억으로 21.82% 증가를 했습니다. 분명 좋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국내에서 7% 정도의 성장을 한 것은 매출 7%가 늘어난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합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게 나온 부분은 2019년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의 성장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적이 분명히 나빴던 건 아닙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올해의 실적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로 해서 8.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서비스 매니저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따는 고정비가 좀 늘어난 게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수의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렌탈 제품에 IT를 계속 결합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IT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조금 적긴 하지만 충분히 성장은 가져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업이익이 0.6%밖에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성장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정비 부분이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좀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내수에 대한 분명 성장성도 있고 해외의 성장도 분명히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회사의 PER이 11.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과 2019년에 평균적으로 PER이 18배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밸류는 너무나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한 53%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가 비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올해 영업이익 때문에 모멘텀이 그래도 너무 부족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못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분명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 패턴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3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60일선을 5일선과 10일선, 20일선이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20일선 라인인 7만 원까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8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밸류도 매력적이지만 기술적으로도 적당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차트를 끝내는 게 아니고 수급적인 걸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저번에 연기금의 매도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전략으로 인해 매도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전략상 국내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밸류적인 매력이 너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오로지 노란톡 통해서만 공개가 될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이제 종목 상담이 길어진 만큼 잠시 후에는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이에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여러분의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오오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병아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9,620원, 20% 갖고 있는데 마음이 안 좋다고 눈물하면서 함께 보내주셨네요. 네오토 현재가를 한번 좀 볼게요. 네오토가
1.12% 하락하면서 7,910원에서 지금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9,620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마음이 좋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마 매수를 하시고 아마 단 한 번도 수익이 되시지 않고 계속해서 좀 밀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월 13일이죠. 이 경우에 캔들의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 라인이 아마 손절 라인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라인을 보면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61선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조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 7,200원이 이탈하게 되시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라인의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라인에서 정배열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홀딩을 하고 계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9,620원까지 올라오시려면 좀 기간은 조금 좀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9,000원 이상에 오게 되시면 일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차트를 한번 보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목표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진 않고요. 일단 9,000원이 오면 비중의 절반 정도 축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매수가 이상까지 오시게 되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오토에 대해서는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은 전량 좀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전략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주반도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닐라 라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제주반도체 7,200원에 8%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반도체가 지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이죠? 6거래일 연속 하락세고요. 오늘이 1.69% 하락하면서 6,400원입니다. 이분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8% 정도예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요한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 녹색선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인만 좀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라인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6,200원 정도가 깨지게 되시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7,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라인만 지키게 되시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리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목표가와 손절 라인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주반도체에 대해서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CI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600원 3%고요. CIS의 현재가를 좀 살펴볼까요? CIS 오늘 무슨 일이죠? 8%대 하락세 지금 11,150원입니다. 어제도 5% 넘게 빠졌고 이분 같은 경우 지금 15,800원에 비중 10%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담하는 종목들 다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 손실 나신 분들이 걱정이 많아서 상담 요청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깨지고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121선 라인 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은 만원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원대에만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15,800원 라인까지 단번에 올라가기는 약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등 구간이 나와서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14,000원 이상이 되시면 일단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시면 일단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전량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전량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국 F&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주린 씨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흥국 F&B 4,906원의 비중 30%나 들고 있으시네요. 30% 갖고 있다고 하셨고요. 흥국 F&B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1.18% 하락하면서 4,170원입니다. 이분 4,9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30%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까요? 일단 흥국 F&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 라인은 60일선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60일선이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라인을 지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만 지키게 되신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기간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라인으로 본다면 지금 이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4,900원 라인까지 올라오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건 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5,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좀 더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000원이 깨지게 되시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나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지지 라인만 지키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절선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손절선 4,000원 선 잡아드렸고요. 5,000원 부분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좀 세워놓고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하는 종목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언제 정리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수 A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8,000원이고요. 비중 9%입니다. 우수 AMS도 많이 밀렸고요. 지금 오늘도 2%대 하락세 5,73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월과 4월 계속해서 이 6,000원대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이슈를 받는 재료가 좀 나와야지만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은 5,000원이 이탈하게 되시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8,000원의 매수가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일단 전 매물대인 9,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 9,000원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단기간 내에 9,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약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진행을 하시다가 적절한 7,000원과 8,000원대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우수 AMS 관련해서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메디콕스 1,75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운전만 해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메디콕스 역시나 하락세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83% 하락하면서 1,340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0%나 되세요.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만약에 하시게 됐다면 약간 좀 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1750원 이상을 뚫고 올라와 준다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날짜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날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라인으로 보자면 12,05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125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 밑에 라인, 지지 라인이 좀 없기 때문에 크게 더 하락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리자면 125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리고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6일 정도의 거래량, 그 정도의 거래량이 생기지 않으면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기간은 조금 넓게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세워드렸고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지켜보면서 조금 더 흐름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주식만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34,757원입니다. 비중 40%에 매수 이제 했다고 하시는데 추매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어요. JYP가 오늘 39,950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34,757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나 되는데 추가 매수를 또 고려 중이신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그러니까 매수 평단가를 종목이긴 낮추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그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확하게 시청자분이 요구하는 대로 물을 타는 자리를 제가 한번 보자면 사실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어떤 자리가 좋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81선 라인인 28,000원대 부근에서 물을 타시는 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긴 합니다만 현재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물을 타는 것은 조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라인, 이 3만원대 라인만 지키게 되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3만 원에서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줄이고 다시 한번 매도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이 왔을 때 재매수를 하시면서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원하는 대답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28,000원 라인에서 물을 타는 거는 기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천해드리진 않고 지금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일부 좀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셔서 더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린 또 다른 종목들,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종목 전략을 세우셔서 손실을 메꾸는 전략으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조언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KMW입니다. 룰루랄라님께서 옮겨주신 종목인데요. 75,820원에 비중 15%, 공매도 때문에 어찌해야 되나요?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KMW가 지금 오늘 한번 볼게요. KMW. 오늘 51,000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 어제 8% 빠졌고요. 오늘도 지금 3%대 하락세, 51,0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75,000원. 사실 KMW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종목으로는 나쁜 종목이 아니고 분명 성장성도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무너진 모습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라인만 지키게 되신다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75,800원이시라면은 그 가격까지 올라오는 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비중 조절을 좀 하신 후에 다시 재매수 구간을 한번 잡는 걸 좀 추천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기에는 너무 없습니다.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5만 원 라인을 꼭 지키시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려면 6만 원과 6만 5천 사이의 가격대가 오시면 일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재매수 구간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짤막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한 줄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종목은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평가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저평가 종목 매수 꼭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후에 공개될 거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